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26번 대화는 시험에서 비과세가 자주 출제가 되죠. 여러분, 34회 시험에서도 비과세에 관한 것이 역시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것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잘 대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뭐 매년 나오는 것은 또 매년 나올 때도 있고 또 건너뛰는 해도 있지만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비과세 부분은 항상 잘 숙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높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학습 범위라든가 또 이런 것들 학습 방법 핵심 쟁점 읽어보시고, 자, 바로 그러면 우리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우리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세대가요, 양도를 이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해야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주택이 두 채인데도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가 있지만, 하여튼 양도를 이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세대니 갖고 있는 주택을 전부 다 합쳤는데, 양도를 이제 국내 1주택을 보유하면 됩니다.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되죠. 이 의미는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는 상관없고요. 또 양도일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만 1주택이면 됩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주택 하나가 있고 해외 주택이 하나 있을 때는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자, 양도는 이제 국내 1주택 양도가 됩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요. 또 2년을 보여야 됩니다. 1세대가 양도를 현재 국내 1주택을 우리가 2년 보유해야지 비과세죠.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지 비과세입니다. 물론 2년 미만 보유하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고요. 미등기 아니어야 됩니다. 미등기 한다면 비과세 배제됩니다.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소득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자,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소득을 비과세합니다.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요, 자, 보세요. 도시지역 내예요. 도시지역 내 토지 중에서는요, 도시지역 내 수도권 내, 도시지역 내의 수도권 내의 토지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는 건물 정착 면적이 몇 배요? 3배까지 비과세한다는 거. 이걸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3배. 나머지 도시지역 내 토지요. 도시지역 내 수도권 내 토지 중 녹지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 수도권 밖이라든가, 나머지 도시지역 내는 몇 배? 5배까지. 자, 건물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비과세합니다. 그 밖의 토지, 여기서 그 밖이라는 것은 도시적 밖을 얘기합니다. 도시적 밖은, 그 밖의 토지, 도시적 밖은 몇 배요? 10배까지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비과세는 주택 부수토지 범위요. 도시지역 내는 5배, 도시적 밖은 10배까지 비과세하는데, 그럴 때 뭐만 주의하면 되냐면 도시지역 내, 수도권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만 건물 정착 면적이 몇 배? 3배까지 비과세다. 이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세대 개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세대라는 것은 여러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전부 다 합칠 때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법률상 이혼했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 자를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러면 다 가짜로 이혼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원을 1세대라고 하고,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전부 다 합산합니다. 그럴 때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원래는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데 배우자 없이도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자, 나이가 몇 세요?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죽고 없어서 이혼해서 혼자 된 경우 당연히 단독세 구성할 수 있고요. 또 소득세법에 정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 이제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이도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요, 1주택을 보유해야 되는데, 양도일 이제 국내 1주택을 보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외, 해외에 소지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도는 이제 국내만 1주택이면 되고, 1주택의 보유분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양도 이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양도 시점만 1주택이면 된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주택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정하고요. 주택 아닌 거, 별장, 콘도미니엄, 기숙사, 합숙소 등은 주택이 아니고요. 자,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는 여러분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당연히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주택을 양도한 것을 봅니다.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는 양도 순서를 어떤 거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을 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같은 날,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는 보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땡입니다. 양도하는 가격이 가장 큰 것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아니고,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X입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요.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주택이 2채예요. 그 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이 2채인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또 몇 번 나왔죠?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은요, 종전주택 팔고 이사 가려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잖아요. 그럴 때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되고, 다른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이요?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량으로 봅니다. 여러분, 신주택, 새로운 주택을 먼저 팔면 안 돼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3년 내요. 여기 이제 조정대상,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2년 뭐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다 통일됐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관계없이 일시적 2주택은 몇 년? 3년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나왔다. 그럼 무조건 몇 년? 3년으로 다 통일됐습니다. 이제 3년 내 먼저 종전주택,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봅니다. 그런 거지 신주택 먼저 팔면 과세고요. 또 양도하는 해당 주택만 양도된 지 2년 보유하면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대상 지역이면 그 양도한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다. 취득 당시에 그러면 물론 보유한 중에 2년 거주까지 해야 한다는 건 주의하시고요. 60세 이상 노부모, 여기서 노부모 그러면 60세 이상을 얘기하죠.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 합칠 때 양친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하진 않고 둘 중에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자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 합쳤을 때는 학가 한 나라부터 몇 년이요? 학가 1로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아무거나, 요거는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로 봅니다. 부모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세대 합쳤을 때는 학가 1로부터 10년 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를 보고요. 혼인, 남자가 장가오면서 집 한 채, 여자가 시집 오면서 기특하게 집 한 채. 그래서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이요? 5년 내 아무거나 역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를 봅니다. 또 수도권 밖의 주택 특례요.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내려갈 일이 있습니다. 세금 걱정하지 말고 실수요 목적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지방주택을 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약이나 질병, 근무상 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밖에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사유 해소일로부터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사유 해소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요거는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 포인트예요.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같습니다. 수도권 밖의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이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취약이나 질병, 근무상 형편 같은 사유로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을 때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했다가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팔아.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 이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제 악용의 소지가 많고 그러면 혜택을 특별히 줄 이유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보세요. 수도권 밖의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어느 때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봅니다. 사유 해소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요.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요. 이거는
일반 주택이 있어요. 상속계 시상 시 일반 주택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먼저 상속받고 나중에 일반 주택 취득하는 건 안 돼요. 상속계 시상 시 일반 주택이 있고 주택을 나중에 상속받아 가지고 2주택이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2주택자 된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혜택을 줍니다. 이거는 양도시기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양도시기 제한 없이 양도 2주택 해소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2주택 해소기한 제한 없이 자 아무 때나 자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가 포인트예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상속받은 주택 먼저 팔면 안 돼요. 일반 상속계 이상 시 일반 주택이 있고 주택을 상속받아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자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상속받은 주택 먼저 팔면 과세입니다, 여러분. 또 농어촌 주택 특례요. 농어촌에 소지하는 주택과 자 보세요. 농어촌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 이것도요 양도시기 제한이 없어요. 2주택 해소기한 제한 없고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 양도로 봅니다. 농어촌 주택 먼저 팔면 안 돼요. 근데 과세고. 근데 자 원래 2주택 해소기한 제한이 없는데 귀농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요건이 강화되어 있고 이 귀농주택은 그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이요? 5년 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 제한이 있다는 거. 그래서 농어촌 주택 특례에서 농어촌에 소지하는 상속주택, 농어촌에 소지하는 이농주택, 농어촌에 소지하는 우리가 귀농주택이 있을 때 이 귀농주택만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양도시기 제한이 있다는 걸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등록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역시 이것도요. 등록 문화재 주택 먼저 팔면 안 돼요. 자, 일반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를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양도시기 제한이 없는데 이런 것들 다만 농어촌 주택 특례에서 귀농주택만 귀농주택 취득일부터 5년 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는 양도시기 제한이 있다는 걸 주의합니다. 장기 임대주택과 장기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과 일반 거주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자, 그런 거지. 이것도 역시 장기 임대주택이나 장기 어린이주택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물론 이 장기 임대주택 특례는 조세 특례 제한법상 감면 혜택이 있긴 있지만 우리는 지금 비과세를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그 감면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장기 임대주택과 장기 어린이주택이 있을 때 장기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라는 거. 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근데 특이하게도 자, 다른 것들은 조정대상 지역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 아닌 다음에는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장기 임대주택과 장기 어린이주택 특례는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조정대상 지역 상관없이 보유한 중에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주주택에서 이걸 좀 주의합니다. 이거는 조정상 지역 상관없이 자 적용되는 겁니다. 거주주택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 보유도 2년 이상 해야 되지만요. 장기 임대주택과 장기 어린이주택 특례였습니다. 이런 것들 이미 숫자 같은 거 이런 것들 시험에 이미 다 나왔으니까 숫자는 꼭 외워둡니다. 자, 여러분들 주거이전을 목적한 일식 2주택은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팔아야 한다? 3년. 일식 2주택 나왔다 3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노부모 직계존속 동거병약에서 세대 합쳤을 때는 학가일로서 몇 년 내?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혼인은 몇 년?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그 다음에 수도권 밖의 주택이요.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취약이나 질병, 근무상실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의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는 보다 몇 년 내? 3년 내 요거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거. 수도권 밖의 주택 먼저 팔면 안 되고. 그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문화재 주택 특례, 농어촌 주택 특례 이런 것들은 양도 시기 제한 몇 년 내 양도한다 제한이 없는데 다만 농어촌 주택 특례에서 귀농주택만 귀농주택 취득일부터 몇 년 내? 5년 내 일반 주택 양도해야 한다는 양도 시기 제한이 있다는 거.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세대 2주택 특례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2년 이상 보유해야죠. 우리가 자,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데 이럴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해야 됩니다. 자, 근데 다만 비거주자가 여기서 비거주자는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수 두지 아니한 개를 말합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몇 년을 보여야 되느냐? 3년 이상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2년 보이고요. 비거주자가
우리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여러분요, 거주자에 대해서만 원래 혜택을 주는 거예요. 거주자의 국내 주소가 있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수가 있는 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적 가치를 그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단인 가정의 보금자격 성격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고자 마돈나가 우리나라 예를 들어 서울에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돈나의 보금자리는 미국에 있잖아요. 비고자가 양도하는 우리나라 국내 1세대 1주택은 토지 건물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자산적 가치의 그밖에 없다고 봐서 비고자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안 해줍니다. 근데 다만 거주자에 대해만 인정해 주는 거니까, 자, 비고자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오래 살고 있는 우리 재미 동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내 주소도 없고 1년에 183일 이상 거수도 없는데 그 재미 동포가 우리나라의 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비과세 받으려면 이 1세대 1주택을 우리 1세대 1주택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와서 이 주택에서 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수둔 거주자로 전환돼야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 무조건 안 해줘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그럴 때, 자, 그때는 몇 년 보유해야 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취득 당시요, 양도 당시가 아니라 옛날에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2년 거주까지 해야 되는데, 자, 조정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만약에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비거주가 고전환 전환될 때는 3년 이상이면서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몇 년? 2년 이상. 거주도 2년을 해야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 당시 조정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보유한 중에 2년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현재 조정상 지역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현재 서울 강남 3구,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 다음에 용산구만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여러분 해제가 됐죠. 그랬을 때, 자, 여러분 요거 주의해야 돼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시험에서 이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자, 내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가 서울 해제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2년 보유만 하면 되겠구나. 거주 안 해도 되겠구나. 이거 아니에요. 자, 내가 그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서울이었어요. 자,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내가 그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상 지역이었으면 이게 조정상 지역에서 나중에 해제가 되더라도 그 주택은 보유기간 중에 몇 년? 2년 거주까지 해야지 비과세입니다. 2년 거주 못하면 2년 보유만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상 보유만 했다고 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냐? 안 돼요. 꼭 주의해야 됩니다. 취득 당시 조정상 지역에 있었을 때는 해제가 되더라도 2년 거주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유기간 그러면 당일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요. 소실 노후 등으로 재건축한 경우, 물론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요거 이제 이 보유기간 계산할 때 이 취득일로부터 요거를 이제 지금 개정안이 나온 것은 이제 실제 요것을 거주한 날로부터, 거주해서 사용한 날로부터로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자, 개정이 되면요.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인데 실제 이것은 이제 주택을 사용한 날로부터 이런 식으로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일반적으로 보유기간 계산하고요. 소실 노후 등으로 재건축한 경우 보겠습니다. 여러분, 종전주택과 종전주택이, 예를 들어 종전주택이 소실 노후 등으로 멸실됐어요. 그래가지고 공사해가지고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소실 노후 등으로 재건축한 주택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자, 공사기간은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통산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좀 주의해서 알아두시고요. 다만 도정법 같은 법령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예규에서 그런 경우에는 공사기간, 우리 집만 공사하는 거 아니고 대규모로 공사하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통산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실 노후 등으로 재건축한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공사기간은 통산 안 한다는 것도 한번 눈여겨봐 놓습니다. 좀 깊은 내용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20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리 보유요, 2년 보유해야 되는데 2년 보유를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임대주택 특례요. 자, 요거는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건설된 건설임대주택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그런 거지 내가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은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건설임대주택 특례요. 자, 건설임대주택을 주택해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 여기부터 봅니다.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 취약이나 근무상 질병에 의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봐주고요. 포함해서요.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거주한 세대 전원이 거주한 거주기간이 몇 년이요? 5년 이상일 때, 자, 요 건설임대주택 특례요. 요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건설임대주택인데, 이게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건설된 건설임대주택이 돼요. 자, 임대주택이고, 당연히 이 2년 보유 요건의 예외 특례는 이거는 반드시 1세대 1주택이란 전자에서 그렇습니다. 1세대 2주택이면 안 되고 1세대 1주택이란 전자에서 건설임대주택을 요 시점에 임차를 시작했습니다. 자, 임차에서 거주하다가요, 나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요거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팝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보유기간은 당해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죠, 원칙적으로. 자, 그랬을 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여기 2년 만약에 미만 보유했어요. 2년 미만 보유예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에. 그런데도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거주 기간이 몇 년이야? 이게 5년 이상이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게 건설임대주택 특례입니다.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한 세대 전원 거주한 기간이 몇 년 이상일 때 5년 이상이면 그러면 이제 2년 미만 보유서도 비과세입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이 수용을 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의지로 뭐 2년 보유하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비과세 줍니다. 자, 그 주택 및 부소지 일부나 전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수용 비과세입니다. 다만 주택 및 부소지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은 잘 안 팔리잖아요. 수용일로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면 잔존 부분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해외 이주요.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 해외 이민도 여러분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이민 가는 사람 봤습니까? 아, 이민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민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저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큰맘 먹어야 되는 거고. 단순히 세금 때문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민 가는 사람은 거의 못 봤죠. 그래서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외 이주의 경우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출하는 경우, 자,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요. 그 다음에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로부터 몇 년이요?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출국일 몇 년? 2년 내 양도한다는 거 꼭 확인합니다.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요. 자, 그 다음에 장기 국외 거주의 경우 1년 이상 국외에 계속해서 거주를 필요하는 취약이나 근무 상용편으로 자,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세대 전원이 출국합니다. 자, 이럴 때 출국일 현재 역시 이것도 1주택을 보유하고요. 그 다음에 출국일로부터 역시 몇 년 내 이거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해외 이주하고 해외 출국은 꼭 확인하실 게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례 문제 나오면 2년 내 양도한 경우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 양도요. 1년 이상, 자,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첫 번째 조건입니다. 1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 아니에요.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요. 6개월, 10개월 거주한 주택은 안 돼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약이나 근무 상형편, 질병의 영향,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요. 자, 그래서 취약은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돼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취약. 근무 상형편은 새로운 직장이나 취업, 전근 다 되고요. 근데
근무상형표는 되는데 요거 상업상형표는 안 됩니다. 상업상형표는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한 사유 인정 안 해요. 또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위한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또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이런 부득이한 사유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과세입니다. 그래서요, 요 부득이한 사유 양도 취약 등 요거는 실생활에서도 부지기수로 벌어지는 일이니까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10개월 거주하던 주택 안 돼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었는데 취약이나 질병, 근무상형편, 학교폭력 같은 부득이한 사유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요거 2년 미만 보유수도 비과세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여러분들? 요거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요, 만약에 강원도 원주시에 1세대 1주택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 있어요. 이 주택을, 자, 요 1세대 1주택을 만약에 1년 6개월을 보유했습니다. 자, 1년 6개월 보유했어요. 1년 6개월을 보유했다. 6개월을. 자, 그래서 1년 6개월 보유했는데, 네, 요거 1년 6개월 보유했고요. 자, 그랬는데, 거주는 10개월 거주하던 주택이었습니다. 10개월 거주하던 주택이었어요. 이 주택을, 자,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요. 자, 수원시로, 서울특별시로 이렇게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요 강원도 원주시 1세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 비과세 못 받습니다. 요 사례에서는. 왜 못 받냐고요? 10개월 거주하던 주택이면 안 돼요. 10개월 거주면 안 돼요. 반드시 거주, 요거 몇 년 거주해야 돼? 10개월 거주는 안 되고, 자, 1년 이상을 거주했어야 됩니다. 10개월 거주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자, 10개월 거주는 안 되고, 반드시 요거에 몇 년이요? 1년 이상을 거주했어야 됩니다. 1년 이상을, 파란색이 돼버렸네요. 자, 1년 이상을 반드시 거주했어야 됩니다.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었다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한다 그러면 요 1세대 1주택, 자, 1년 6개월 보유, 2년 보유를 못했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거주 1년 이상인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10개월 거주한 주택이면 안 된다는 걸 꼭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부득이한 사양도 사유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거주기한에 제한이 없는 경우, 고저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으나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고저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 1년제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 무주택 상태였는데, 자, 요게 조정상적 공고가 있으나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지급했고 입증이 되면, 그러면 나중에 조정상적이 되더라도 그럴 때는 이제 거주 요건, 2년 거주 요건 요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 얘기고. 우리 겸용주택을 보겠습니다. 겸용주택.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습니다. 그러면 얘를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고 상가로 보면 과세인데요. 그럴 때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건물에 있어서는 전부 비과세입니다. 전부 주택으로 봐서 전부 비과세예요. 근데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 말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주거 부분은 비과세, 상가 부분 과세,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겸용주택이요. 토지는 겸용주택의 부수 토지 요 계산하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시험에 한번 계산 문제가 나왔었지만, 자, 주택 면적이 클 때 겸용주택은 비과세는 토지 면적은 총 토지 면적과 주택 정착 면적에 우리가 도시적 내 수도권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3배, 그 다음에 나머지 도시적 내는 5배, 도시적 밖은 10배, 요게 주택 정착 면적이 요거 한 거하고 비교해서 둘 중 적은 면적을 비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면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건물은 주거분만 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거분만 비과세인데 이때 비과세는 토지 면적은 안분 계산해요. 전체 겸용주택의 토지 면적 곱하기 건물의 연면적분의 주택 면적 곱한 거하고, 또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지역 내 수도권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3배, 그렇지 않은 도시지역 내는 5배, 그 밖에 도시는 10배, 예를 들면 해당되는 요거 배율을 곱한 거하고 비교해서 둘 중 적은 면적을
비과세합니다. 나중에 한번 봐놓고 계산 사례 연습 한번 해보면 돼요. 지금은 그렇구나 하고 봐놓고 계산 문제 풀어보면 됩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요, 요 얘기를 지금 한마디로 하면, 요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요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택 면적이 주거 면적이 주거 2의 면적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전부 주택으로. 그래서 건물 전부 비과세고 전부 주택으로. 그런데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때는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즉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죠.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그러니까 주거 부분은 비과세, 자 상가 부분은 과세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만약에 주거 면적이 이렇게 60제곱미터고 주거 면적이 60제곱미터고 주거 2의 면적이 만약에 40제곱미터다. 그러면 자, 이때는 주거 면적이 크니까 전부 주택이죠. 그래서 이때는 100제곱미터 전부가 전부 주택으로 보니까 100제곱미터 전부를 비과세합니다. 100제곱미터 전부가 비과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비과세. 근데 주거 면적이 주거 2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주거 면적이 반대로 주거 면적이 40제곱미터고 주거 2의 면적이 만약에 60제곱미터다. 자, 그러면 이때는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럴 때는 주거부만 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40제곱미터만 주택이니까 40제곱미터는 비과세고 나머지 60제곱미터는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겸용주택이요. 요거를 잘 보세요. 위에 주택 면적이 클 때 부등호, 작거나 같을 때 부등호를 잘 보세요. 요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자, 부등호가 클 때,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클 때 부등호와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부등호를 떠올리시면서 요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택이 클 때만,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요.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이야. 자, 이 얘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봅니다. 겸용주택 암기 어떻게 하느냐?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이렇게 외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창피하지 마시고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재산세, 겸용주택과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득세하고 재산세 1동 건물 겸용주택은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주택면적이 크더라도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부만 주택이었습니다. 전부주택이 아니고 주택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부만 주택. 근데 양도세는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주택이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암기 어떻게 하느냐?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크면 전부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거부만 주택.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주택으로 봐서 전부 비과세 건물, 작거나 같으면 주거부만 비과세, 상가면적 과세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하고 재산세 1동 건물은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주택면적이 크더라도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부만 주택이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외우시고 반복해서 근데 이게요. 자, 보세요. 이건 일반적인 겸용주택이지 만약에 고가주택이 겸용주택이다. 자, 그러면 얘기가 틀려져요. 고가주택 1세대 1대 비과세용 가준 자,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이다. 그럴 때는 고가주택의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을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주거 면적이 크다고 전부 주택이 아니에요.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 부분은 안분 계산해서 비과세하고, 자, 나중에 나오지만 실거래가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액은 과세 이런 식으로 안분한다는 거고 상가 부분은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자, 고가주택의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일반적으로는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비과세잖아요. 전부 비과세하는데 고가주택의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 부분과 주거 외 부분을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어떤 주택이 겸용주택이다. 자, 그러면 겸용주택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겸용주택이다. 원래 1층, 2층, 1층 상가, 2층과 3층 주거 면적. 자, 원래는 주거 면적이 주거 2의 면적보다 크면 겸용주택이요. 자, 그러면 전부 주택으로 봐서 전부 비과세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원래는 전부 비과세인데, 근데
고가주택인데 고가주택이다.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다. 자, 그러면 겸용주택이에요. 그럴 때는 주거 부분과 주거 예부분을 분리해서 주거 부분은 안분 계산합니다. 이거는 자, 안분 계산하고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는 과세, 그리고 상가 부분은 과세입니다. 자, 주거 면적이 크다고 전부택이 아니라 주거와 상가를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자,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다가구 주택이요. 그래서 이거 꼭 여러분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꼭 비교해서 알아주시고, 고가주택, 겸용주택일 때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통째로 팔아요. 몇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팔면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 단독 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럴 때 고가주택인지를 판단할 때는 전체 판 가격이 실거래가로 12억 초과하는지를 따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고가주택 및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금 갖췄을 때, 자, 여러분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일단 실지거래가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준시가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 판가격이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고, 조합원 입주권도 실지 판가격이 실거래가로 12억을 초과하면 얘도 고가주택처럼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자, 그럴 때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중 12억 원 초과 부분을 과세합니다.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예요. 1세대 비과세 배제합니다. 근데 자, 어떤 주택이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1세대 1주택 만약에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데 얘가 만약에 고가주택이다.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실거래가 12억을 기준으로 해서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배제하고 원래 과세입니다. 고가주택은 과세예요. 다만 양도책 전액 과세는 아니고 실거래가 12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비과세금 갖췄어요. 실거래가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12억 초과액만 과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과세권을 갖추는 고가주택은 양도책 전액 과세한다 땡, 전액 비과세한다 땡이에요. 12억 고가주택은 과세인데 다만 12억 초과액 부분만 과세지 12억까지의 부분은 비과세를 주기 때문에 안분 계산합니다.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자,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과 장기 포획공제액을 계산할 때 이렇게 안분 계산합니다. 안분 계산. 그래서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만약에 자, 양도 가격이 예를 들어서 양도 가격이 만약에 실지 양도하는 가격이 15억입니다.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가 만약에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데 이게 1세대 1주택인데 양도차익을 구해봐라. 그러면 실거래가 15억이니까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얘는 고가주택입니다. 자, 그랬을 때 1세대 비과세권 갖췄을 때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거래가 12억 초과했으니까 고가주택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양도차익, 즉 전체 양도차익이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전체 양도차익,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례에서 5억, 양도가액 15억분의 15억 마이너스 12억입니다. 12억을 왜 빼주냐면 12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 해주니까 자, 빼줍니다. 그러면 15에서 12 빼니까 3이네요. 3호 15. 15분의 15니까 양도차익 얼마입니까? 1억.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이요. 전체 일반적인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고가주택의 장기 포획공제액 계산도 안분 계산하는데 일반적인 장특공제액, 아직 모르신 분은 나중에 배웁니다. 일반적인 장특공제액에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똑같습니다. 이렇게 안분 계산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자, 우리가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차익과 장기 포획공제액 계산할 때 안분 계산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이요, 양도차익과 장기 포획공제액 계산만 안분하는 거지 기본공제나 세율은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고가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기본공제 아래 주고 덜 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기본공제나 세율은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면 비과세권 같은 고가주택은 양도차익과 장기부동재 계산만 이렇게 안분 계산합니다. 여러분 안분 계산한다. 자, 이걸 주의합니다. 기본공제나 세율은 동일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여러분요, 먼저 비과세 양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돈나가 서울에 있는 1세대 1주택 팔 때 비과세 안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비과세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안 해줍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이런 거 봤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 우리가 해외 이민으로요, 출국할 때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해외 이민. 그때 해외 출국했으니까 비거주자가 됐잖아요. 그러더라도 그때는 이제 원래 이 사람 거주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거주자인 상태의 양도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비거주 양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실거래가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배제합니다. 과세예요. 다만 양도차익 전액과세는 아니고 12억까지 부분은 비과세 해주고 12억 초과액만 과세. 안분 계산하지만 원칙적으로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 과세입니다. 미등기 안효에 되고요. 그 다음에 허위계약서 작성, 업계약서나 땅 계약서 쓰면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그래서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도 비과세를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허위계약서 작성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업계약서나 땅 계약서 쓰면 비과세 배제한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한 거래 당사자가,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한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어요. 자, 그러면 업계약서나 땅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죠. 실지 거래한 가액과 계약서에 적은 것이 다른 거니까 허위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업계약서나 땅 계약서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해서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았거나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다음에 구분했다는 금액을 뺀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뺀다는 말의 의미를 마이너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뺀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대적글이 땡겨 써놓냐면, 뺀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뺀다는 말은 그러면 어떤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빼냐면요,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비과세를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해 봅니다. 그 산출세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액과, 자, 매매계약서에 이거하고 매매계약서 적용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이요. 이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가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 그 말은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매 계약서상의 적은 거래가액은 계약서상의 적은 거래가액은 예를 들어서 3억 5천만 원이요. 근데 실지 거래한 가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그럼 업계약서 썼다는 얘기네요. 자, 그랬을 때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허위계약서 작성했다,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해서 양도세를 계산해 본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냐, 즉 이 금액으로 과세할 금액은 얼마냐. 자, 그러면 따져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이럴 때는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이요, 이 차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3억 5천, 3억이니까 5천만 원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 예산한 산출세액하고 요거 차액을 비교합니다. 둘 중 어떤 거예요? 둘 중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둘 중 적은 금액 3천원 5천 중에서 어떤 겁니까? 3천만 원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3천만 원으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배제하죠. 그러니까 양도세를 다시 계산해. 3천 나왔어? 그럼 3천을 무조건 과세하면 되는데 왜 차익과 비교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업계약서나 땅 계약서를 조금밖에 안 썼는데 전체 책임을 지면 너무 가혹하니까 비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계약서상의 적은 거래 가격이 만약에 거래계약서상의 적은 거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1,000만 원, 3억 1천. 실지 거래가격이 3억 원. 그러면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격과 실거래가 차액이 얼마예요? 1천만 원. 그리고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액이 3천이요. 둘 중 어떤 거예요?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을 빼니까 둘 중 어떤 게 적어요? 1,000만 원. 이때는 요 1,000만 원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1,000만 원을 과세해요. 자, 무슨 얘기냐? 업계약서나 땅 계약서를 조금밖에 안 썼는데 전체 책임을 지면 너무 가혹하니까 이때는 요거로 1,000만 원을 과세하고, 업계약서나 땅 계약서를 많이 썼어? 그럴 때는 자, 요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으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꼭 기억할 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 감면 배제한다. 자, 작은 금액 꼭 기억합니다. 둘 중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뭐 한다? 뺀다. 작은 금액 뺀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했습니다. 잘하셨고, 그 다음에 입주권에 대한 것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입주권에 대한 건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고, 또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들이 있다는 거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 기출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거 33회 때 문제로 보겠습니다. 33회 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33회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고기를 드시고요. 목 운동 한번 합니다. 계신 곳에서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좋습니다. 어깨 돌리시고, 자, 집중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 길었는데 문제 한번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조문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적의 수준의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일개 수용한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일개 주택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아 154조 1항, 즉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귀농주택 특례죠. 지금 이거는 자, 지금 농어촌 주택 특례에서 귀농주택 특례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귀농주택 특례는 아까 농어촌 주택 특례에서 귀농주택만, 다른 거는 몇 년 내 양도한다. 양도시기 제한이 없는데 귀농주택만 양도시기 제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귀농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일개 수용하고 있을 때, 자,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느냐? 일반 주택이요. 귀농주택 먼저 팔면 안 돼요. 근데 이거만 귀농주택만 양도시기 제한이 있어가지고 귀농주택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요? 몇 년? 5년 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주택 양도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귀농주택 5만.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유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일개 소유하는 1세대가 수도권 밖에 소유하는 주택 특례요. 요거 자, 수도권 밖에 소유하는 주택 특례, 취약이나 질병의 영향이나 근무상여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몇 년이요? 요거 몇 년 내? 3년 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3년 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3년 내.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라고 그랬습니까?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수도권 밖의 주택 먼저 양도하면 안 되고요. 그럴 때 일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수도권 밖의 주택 특례, 취약이나 질병, 근무상여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자, 그 사유 해소된 날부터 몇 년? 3년 내 어떤 주택?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수도권 밖의 주택 먼저 팔면 안 되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이요? 5년 내. 직계존속 동공이양은 10년 내. 혼인은 5년 내. 혼인한 날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 1세대 양도로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5년, 3년, 5년이네요. 자, 기간은. 자, 그래서 정답은 5년, 3년, 5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로넣기 문제도 가끔씩 나왔었는데 요 가로넣기 문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또 나왔네요. 가로넣기 문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이런 중요한 숫자들은 그러니까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204페이지 21대 문제 수행한 건데 볼까요?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국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 이주로 세대 전을 출국하는 경우 출국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영한다면 비과세된다.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해외 이주, 해외 이민, 자 2년 미만부에 대한 정당한 세가 되는데 그럴 때 요거 비과세 받으려면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팔아야 됩니까?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팔면 비과세 안 돼요. 출국일로부터 2년 내 팔았어야지, 2년 이내 팔았어야지. 요 3년이 되는 날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틀렸습니다. 비과세 못 받아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당 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 우리가 또 나오지만 뒤에 미등기 양도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데요. 다만 법원의 결정으로 법률의 규정으로 내가 미등기 양도했어요. 그럼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법률의 규정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이럴 때는 자 미등기, 자 이거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익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전한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여러분 아까 자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 근무상명편, 학교폭력이란 전학 등 부득이한서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 전할 때 비과세였습니다. 요거 6개월간 거주하던 주택은 안 돼요. 이건 비과세 못 받습니다. 6개월 거주한 주택은 안 돼요.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됩니다. 1년 이상을 거주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3억 원 1세대 1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대책 전부가 비과세된다. 아니죠 여러분들? 자, 실지거래가액이 13억이란 말은 실거래가액이 12억을 넘었으니까 고가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했으니까 고가주택이라는 얘기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책 전부가 비과세 아닙니다. 양도책 전부가 비과세 아니라 자 실거래가 12억을 기준으로 해서 12억까지는 비과세, 자 12억까지는 비과세하고요. 12억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12억 초과의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양도대책 전부가 비과세한다 틀렸습니다. 고가주택이니까 실거래가 10억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합니다. 5번입니다.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 편에 얼마예요? 4분의 1,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3분의 1 아니고 이거 가액의 큰 편에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입니다. 35회 시험 때는 이걸 갖다가 또 바꿨죠. 정답 지문이 틀린 거 골라라 해서 자 농지를 교환할 때 자 상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큰 편에 4분의 1 이하인데 초과하는 경우로 바꿨어요.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하는데 초과하는 경우로 바꿔서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요건 이거 몇 번 물어봤습니다. 농지 교환 또는 분할이나 소득 비과세는 제가 앞선 강의에서 요거 요건을 계속 물어봤다고 그랬었습니다. 요거를. 그다음에 정답은 하여튼 법원의 결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미등기 양도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요거 불이익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미등기 양도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05페이지 다음 문제입니다. 출제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세대라면 양도연지에 거주한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전원을 말합니다. 다만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경우에 각각 1세대로 본다. 아예 틀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렇다고 자 부부가 따로 단독세대 구성하거나 가정불화 별거 중이라고 그래가지고 1세대 각각 1세대를 본다면 다 뭐 주소 옮겨놓고 또 그다음에 별거 중이라고 얘기하고 다 그러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부부는 법률상 이혼하기 전까지는 별거 이런 거 안 통해요 여러분들. 자 동일한 세대원으로 봅니다. 각각 1세대가 아니라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1번이 여러분 틀렸네요. 틀렸고요. 나머지 지문들 다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것을 보시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수용하는 것을 보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 주택을 수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공동소유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이 1주택을 수용하는 것을 봅니다. 지분이 한 사람은 90%, 한 사람은 10% 그러더라도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지분이 10%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 지분이 1%밖에 없어도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주의하셔야죠.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한번 4번, 5번 지문 같은 것들 눈에 익혀둡니다. 자, 요거 1세대 주택을 분할한다는 것은 여러분 1주택을 분할한다는 것은 전기톱으로 주택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주택을 분할한다는 것은 전기톱으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1세대 주택을 구분 등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할 때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2주택 양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주어진 요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2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종전주택과 신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경우, 자, 요게 예전에는 종전주택과 신주택 둘 다 종상주택에 있을 때는 신주택 주택으로부터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규정 중에 쓰는데 이제 이게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만자 들어갔으면 확실하게 틀리는 건데 만자가 들어갔으면 확실하게 틀리는 건데 경우에 만이라고 해놓고 확실하게 틀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식 2주택 나왔다. 그럼 무조건 조정상지 이런 거 상관없이 몇 년 내? 3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양도를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요거 만자를 들어가면 만자를 집어넣으면 확실하게 틀린 건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만 틀렸습니다. 둘 다 정상적인 수도 몇 년? 요거 자, 몇 년? 3년으로 통일됐다는 걸 일식 2주택 3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권 중 보유견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요거는 5번 지문을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취득 후 6개월간 거주한 주택을 사업상 형편으로 자 봅니다. 취득 후 6개월간 거주한 주택을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양도하는 경우, 자 이거 보유견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이거 1년 이상 6개월 거주하면 안 돼요. 이거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되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안 합니다.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자, 근무상 형편은 되는데 사업상 형편 안 된다고 그랬죠.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 이전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요. 6개월 거주한 주택이면 특례적용 못 받아요. 또 사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5번이 확실하게 틀렸네요. 5번 정답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또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저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고자가 2023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이 있다는 고가주택을 2024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 부등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항상 장기 보유등재라는 말을 보면 몇 년 떠올려? 3년 항상 떠올립니다. 장기 보유등재라는 말을 보면 항상 3년이요. 자, 지금 2023년에 취득해가지고 2024년 5월에 양도합니다. 3년 보유했어요? 안 됩니다. 항상 장특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해지 받을 수 있어? 3년 이상. 3년 보유를 못했기 때문에 자, 장기 보유등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들? 장특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년 보유를 못했기 때문에. 고가주택이라는 기준시가 10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여러분,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 합계액이, 실지 판가격이, 양도한 가격이, 실거래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정답이죠, 여러분들. 답은 쉬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 아까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장기 부등재나 양도차익 계산은 안분 계산하는데 그 안분 계산한다는 식이 이렇게 서술형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비과세금을 갖춘 고가주택의 장기 부등재액은 소득세법 95조 제2항에 따른 장특공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기 부등재액에다가 양도가액에서 12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술한다. 즉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마이너스 12억 곱한다. 그런 식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법령이자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도 소득세법 95조 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다가 양도가액에서 12억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즉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그 식을 지금 풀어놓은 겁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보셨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테마 2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